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무려 150조 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과연 이 거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가져다 줄지, 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50조 원.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액수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그냥 정책 하나 발표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은 뭘 위한 거고 또 어떻게 설계된 걸까요?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꽉 갇혀있던 돈의 물꼬를 확 터서요.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이라는 아주 비옥한 밭으로 쫙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좀 더 생산적인 곳에서 신나게 일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런 국가적인 큰 그림인 거죠. 그럼 이 150조 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50조 원은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의 기반,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가 되고요. 또 다른 50조 원은 혁신 기업들한테 정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조 원이 남죠? 이 중 35조 원은 벤처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15조 원은 유망한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시장에 이 펀드에 거는 기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겠죠. 가장 먼저 따뜻한 바람을 기대하는 곳,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정부가 우리 이 분야 키울 겁니다 하고 콕 집어서 지원하는 AI, 반도체 같은 분야는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펀드까지 만들어지면 시중에 떠돌던 뭉칫돈이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막아주는 구조는 민간 투자를 더 활발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잘만 되면 늘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할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이나 벤처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용도가 좀 낮아서 돈 구하기 어려웠던 혁신 기업들이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니까 부도 위험이 줄어들 거고요. 꽁꽁 얼어붙었던 벤처 투자 시장에는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정말 투자에 목말랐던 기업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지금부터는 15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자금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과 리스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 펀드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농사 잘 지으라고 힘들게 물개를 닦아놨는데 정작 그 물이 농부가 아니라 옆 동네 수영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자원이 엉뚱한 곳에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가장 큰 리스크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림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축 효과라는 건데요. 정부의 선택을 받은 산업으로만 돈이 쏠리면서 오히려 다른 잠재력 있는 산업들은 자금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둘째, 기업의 실제 실적과는 상관없이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폭등하는 자산 버블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원리대로라면 사라져야 할 부실 기업에 정비자금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이런 양면성이 특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펀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공채가 발행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멀쩡한 일반 민간 기업들은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위험,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이 펀드는요, 손실이 나면 정부가 일부를 대신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망이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손해나도 정부가 막아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위험 관리는 뒷전으로 하고 막무가내로 고위험 투자를 남발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특정 분야에겐 엄청난 기회지만 버블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고요. 채권 시장은 혁신 기업을 돕는 동시에 금리 상승이라는 부담을 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엔 호재지만 투기 과열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하죠. 결국 모든 자산 시장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15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강물 속에서 우리는 과연 반짝이는 돌멩이가 아닌 진짜 보석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입김이나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직 냉철한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 바로 이 옥석 가리기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국민성장펀드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다음 20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